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제약바이오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주시는 종목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HLB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HLB 위에서 그러니까 좀 비쌀 때 올라갈 때 잡을 종목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평상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신풍제약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후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엑스바이오가 좀 하락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떤 모습이 좀 이어서 나와줘야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파마를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한국파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재료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이니까요. 차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파마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전에 이제 설정했었던 위치 돌파, 안착, 상승,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에 대해서 안착, 이탈. 오늘 5일선이 이탈이 되는 모습에서 조금 불안하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5일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5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5일선 따라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 그리고 60선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60선에 대한 것보다는 이 앞전에 있었던 위치를 계속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지지해준 이 라인 때 저항과 지지를 동시에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지를 다시 한번 해줄 것이냐. 이전에 지지를 해준 위치에서 지지를 또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지가 되면 다행이지만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격이 발생됐었던 21선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42,000원대를 말씀을 드린 이때는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상향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려오는 것과 우상향을 하는 상황에서 이 안에 그쵸? 그러면 21선 위로 지지를 잘 해줄지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밀려도 이상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짧게 나는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60선에 대한 것과 이 앞에 지지를 해줬던 라인대가 깨진다라고 하면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다, 나는 좀 여유 있게 중장기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42,000원대까지도 여유 있게 지금 42,000원 좀 위쪽이에요. 42,000원 위쪽까지도 좀 지지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위에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한국파마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생기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이 위치 저항이 생기는지 돌파가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만 해 주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좋은 모습, 그러니까 상승이 나왔을 때 돌파가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또 이런 윗골이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1차적인 위치와 2차적인 이 위치에 대한 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에 말씀을 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부학약품은 지지가 잘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밀릴 수 있는, 하락이 나와서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게 지지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지지가 된다라는 것은 꼭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지지가 됐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밀린다라고 하면, 이건 뭐 시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강약품은 잘 지지가 되고 있지만, 만약 시장이 밀렸을 때 지지를 하는 이 모습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흐름이 전혀 아니다. 다만 밀렸을 때 조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 나왔었죠. 이제 주사제에 대한 이제 비임상 효과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갭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갭상승을 하고선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뭐 저항도 있을 수 있죠. 저항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일단은 이 위치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 뭐 추가 매수 아니면 뭐 이때 갭상승해서 매수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뭐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익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떠한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이탈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캔들 오늘 이렇게 변동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 앞전에 있었던 흐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안 좋음의 흐름이 아니라 갭 상승하고 밀었었던 것에 추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거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이다라는 것,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의 저항 위치, 자, 그동안에 계속 알려줬었던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갭상승을 해놓고, 만약에 현대바이오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세력이라든지 어떤 뭐 수급이 있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를 하다가 뭐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제가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바이오의 위쪽에서 이제 세력들이든 어떤 뭐 매수세든, 일단 여기에 대한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가격대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밀린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다든지 이렇게 갭상승을 하고 이렇게 좀 밑으로 좀 빼는 이런 모습에서는 당연히 하락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색칠한 부분, 이 위치에 대해서는 좀 지켜줘야 된다,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의 주가 흐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밀려도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고 평단가를 다시 낮출 수 있는, 그쵸?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오늘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지금 상승과 눌림. 자, 좀 전에 현대바이오를 보셨겠지만, 자, 흐름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갭상승, 하락, 지지 후 상승, 갭상승, 그 다음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빠지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갭상승, 지지받고 올리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지금 뭐 신풍제약을 보고 있지만 현대바이오의 흐름도 이렇게 갭상승과 지지를 하는 것. 네, 이것을 이렇게 좀 다른 종목이지만 차트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면 좋구나. 이런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은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 이어서 조금 이탈을 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단타라든지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탈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탈을 했지만 세력들은 어느 정도 이탈시키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렇죠? 그래서 단타를 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정도 손절을 보지만 대부분 3%에서 4, 5%까지 하락을 좀 기다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만 갖고서는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등이 나온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에 상당히 높은 이후에 매수세가,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런 평단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아직까지도 좀 걱정이 좀 되실 텐데, 지금은 확실히 좀 저항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의 중심이 이렇게 좀 빠지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좀 중심이 올라가야지만이 우상향, 이거 추세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우상향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가의 흐름이 이제 중심이 어떠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눌렸다가 뭐 다시 상승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고 저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에 조금 더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내일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이 모습에서 캔들을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대략 잠시만요. 9만 7천 원, 6천 원. 네, 지금 10만 원에 이렇게 시간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캔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내일 밀리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9만 7, 8천 원대의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때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당연히 추가 상승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라인 때가 깨진다라고 하면 다시 이후에,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다시 어떤 상승이 나올지, 또는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을 할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의 흐름을 봤을 때 나는 뭐 중장기로 보면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저점에 대한 8만 원대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9만 8천 원, 7천 원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7천 원, 8천 원에 대한 위치만 지지만 잘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엑스바이오는 역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자리가 어디로 보이십니까?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치, 이 꼬리를 돌파했었던 이 위치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만들었던 이 캔들 대략 17,000원대예요. 이 17,000원대까지 일단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반등 우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여유 있게 그리고 꼭 지켜줘야 하는 위치는 자 17,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기고 이런 하락률이 있었을 때는 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빠지고 반등이 약하고 이후에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빠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반등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상대로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17,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냥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7,000원대 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또 확인해야 될 게 그렇죠. 저항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 저항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돌파해야 되고 안착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플바이오와 박셀바이오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크지 않죠. 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있는 곳에서 좀 빨리 올라와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플바이오와 박셀바이오는 위로 안착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중에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 또 돌파할 때 매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수급에 대한 것과 돌파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 수급이 약해서 돌파하고 빠지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 이것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의 주가의 흐름은 뭐 문제가 되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어느 좀 빨리 얼른 올라와 주는 것이 당연히 좋은 흐름이겠죠. 진원생명과학은 자, 이 캔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항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일선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캔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저항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음봉에 대한 저항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자 양봉에 대한 밑꼬리 위 그러니까 뭐 캔들이라든지 뭐 밑꼬리가 살짝 있는데 이 라인만 잘 지켜주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삼천당 제약도 지금 보면 충분히 언제든지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저항이 좀 있는 것을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것, 지금 지지도 지금 저점에 대해서 좀 멀긴 하지만 조금만 상승을 더 해주면 지금 오늘도 그래요. 오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4%까지 올라갔다 다시 밀리죠. 이거는 저항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올라와서 안착해주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대가 있고 좀 이런 반복적인 흐름이 있긴 하지만 일단 밀리지만 않는다. 저항이 생기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종목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주가가 저항받고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일단 HLB 또 보겠습니다. HLB는 올라갈 때 매수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면 꼭 밑에서 그냥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자 위에서 쫓아갈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을 무조건 볼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본다 이건 제가 딱 얘기할 수는 없죠. 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HLB의 흐름을 봤을 때 어, 왜 이걸 굳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계획이 있을 때는 올라갈 때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밑에서 지금 빠질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살짝 올라올 때 매수, 올라올 때 매수, 올라올 때 이거 제가 하지 마셔야 된다. 이 만약에 윗꼬리 잡을 때마다 손실 마이너스 10% 기본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10%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HLB를 매매하고 싶다. 그냥 밑에서 잡으셔야 돼요. 밑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HLB에 대해서 자꾸 좀 부정적인 게 뭐죠? 예, 너무 지금 예, 뭐 기업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달콤한 얘기, 예, 달콤한 사탕 같은 예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재료든 기업이든 상당히 좋다. 입에서 사탕이 녹는 것처럼 계좌도 녹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예, 영상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대충 보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뭐 실력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어떤 판단 하시더라도 그냥 매수하실 거면 예, 밑에서 예, 꼭 밑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뭐하러 예, 이 종목을 예, 매수를 합니까? 그래서 매수하시려면 밑에서 하셔야지 올라갈 때 매수할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불타기, 그쵸? 올라갈 때 불타기 한다. 이런 예, 그런 생각도 전혀 하지 마시고요. 밑에서 그냥 꼭 밑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니 너 예전에 뭐 13만 원, 이건 자 이제 권리락 생기기 전에 이 위쪽이었죠. 네, 한참 위쪽이었죠. 우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확실한 우에 안착을 했을 때예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안착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너무 멀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밑에서 예, 밑에서 모으시는 게 낫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말씀을 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HLB가 생명과학보다 좀 약한 것 같다. 지금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임상상사 신청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뭐 수급이 잠깐 붙었죠. 근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저는 이런 내용이 나와도 먼저 기술적을 분석을 하지 이런 내용이 이러니까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예, 그런 의미가 없어요. 주식은 어떤 재료와 뉴스 기사가 딱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매수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붙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였죠? 호재나 어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위로 갈 땐 잡지 마셔라. 네, 이거 꼭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HLB 주주분들께서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긍정적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에 대한 것과 또 무조건 또 안 좋은 쪽으로만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갈 때 하지 마시고요. 예,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면 아예 미리 그냥 예,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오늘 자, 좀 볼게요. 색칠을 자, 이런 것도 제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계산되어 있는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하실 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 색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참고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자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수급이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저항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일선 이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5일선 이탈이 돼도 충분히 밑꼬리 달고 또는 그냥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지지도 되지만 저항에 대한 부분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 생명과학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 내용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자 보세요. 지금 시간 외에도 한 번만 얘기해줘도 돼요. 한 번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이렇게 띄워도 되는 거를 수차례를 계속 띄웁니다. 수차례 띄우는데 지금 변동이 없죠. 네. 어, 저항에 대한 것을 일단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물량에 대한 것과 위치에 대한 것도 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거 왜 못 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내용을 좀 그냥 꼭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봤을 때 저항을 툭툭 치면서 상승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역시 저항에 대해서 돌파가 어려워서 좀 빠질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을 갈아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수급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급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못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강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뭐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테마든 어떤 종목이든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 순환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HLB하고 생명과학은 좀 테마성처럼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같이 움직이는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한 종목이 좀 더 잘 가고 잘 가고 또 한 종목이 또 좀 못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급에 대한 변동성은 이미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생명과학 쪽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 거기에 있어서 LB가 제대로 잘 따라올 수 있느냐. 하지만 수급이 부족하면 생명과학조차도 못 올리는데 LB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이 아무래도 지금은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시총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LB가 아닌 생명과학 이름이 딱 이렇게 있는 업종, 그러니까 종목이 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전에 HLB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매수세라도 LB보다 생명과학 쪽으로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저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왜 여기가 저항인지 안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 보자. 이 자리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면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무조건 상승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저항이 자꾸 생기면 좀 밑으로 좀 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른 상승이 나와야 돼요. 제가 HLB와 생명과학을 왜 자꾸 빨리빨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자꾸 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시간이 끌린다, 그리고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좀 매수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주가의 흐름은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올라가도 그렇고요, 내려가도 그렇고 주식은 대응을 반드시 해 주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